썸네일을 이걸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코엘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린 지 시간이 벌써 좀 됐죠? 그동안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좀 고민해보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병렬식으로 대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페에 한번 글을 써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구매를 하게 됐는지, 결정적인 구매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해 나갈 입장에서 제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셰라즈드 카페에서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어떤 기기를 쓰고 있는지 대충 아실 것 같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저희 존재는 알고 있지만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처음 저를 접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제품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음향에 대한 취미를 갖게 된 계기나 히스토리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린 다음에 제품별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우선 저는 고등학생 때 이어폰의 취미를 처음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그냥 문방구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이어폰들을 막 쓰다가 한 친구가 저의 귀를 이제 트이게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뭐 트리플 파이나 SE530 같은 제품들, 그리고 헤드폰도 AD1000 PRM 같은 제품들을 써보면서 이제 좋은 이어폰들이 있고 일반적인 이어폰과 음질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음향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대학생 때 수업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음향 전공 교수님이 나름 아끼는 제자이기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음향을 좀 관두고 음향보다는 좀 촬영 쪽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폰이나 이런 취미들도 군대에 가면서 멀어지게 됐고요. 군대에 가기 전에는 EX600과 MX980 등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역하고 와서는 사실 촬영에 이제 관심이 다 쏠려가지고 이어폰이라는 취미를 거의 뭐 즐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촬영 일을 하게 됐는데 촬영 일도 제가 거의 5년 정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드라마나 이런 쪽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서 이제 CF 광고나 아니면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뮤비 참여를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음악이나 이런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촬영이 보통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보통 퇴근할 때 택시 타고 오고 되게 지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그냥 오랜만에 이어폰이나 들어볼까 해서 몇 번 챙겨 나가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에어팟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당시 에어팟을 쓰다가 그 차이를 느끼고는 이제 그래, 어쨌든 유선이 최고구나, 유선 이어폰을 다시 사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시기에 대란템으로 좀 난리가 난 제품이 있어요. N505라고.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추천받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됐습니다. AKG는 전에 헤드폰도 써봤었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뭐 믿고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출시가가 엄청 100만 원대인가? 그런데 이제 제가 직구로 30만 원에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성비템이다 라고 생각해서 듣게 됐죠. 그래서 502를 시작으로 수오르 S8도 샀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 게 바로 오늘 소개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S8 같은 경우에는 좀 레퍼런스한 기기로 오래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케이블 테스트나 이런 걸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 핀 테스트용으로 나쁘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테스트에 아주 적합한 이어폰은 또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음색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았다. 아무튼 S8까지 쓰고 있다가 더 좋은 이어폰들은 뭐가 있을까? 지금 내가 이어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요즘에는 어떤 이어폰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셰라자드를 방문해보게 됩니다. 방문하면서 이제 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점수로 할까? 별표로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들어봤어요. 그래서 별점도 매기고 뭐도 해보고 있었는데 오딘을 딱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음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품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음향기기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건 역시나 셰라자드 방문 이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인데요. 그때 당시에 매장에서 비싼 제품들을 거의 다 들어봤었는데 딱 2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또 압도적이었고요. 그 압도적이었던 제품이 바로 오딘입니다. 뭐 오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에 가장 좀
음질이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1인 군단이다, 아니면은 뭐 전과목 95점의 뭐 모범생 사운드다, 올라운더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요. 저 역시 오딘을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다른 이어폰들은 당시에 뭐 제가 재즈나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제가 뮤비에 참여한 NCT나 아이유, 있지, 뮤비들의 음악을 막 같이 막 비교하면서 들어봤어요. 보통은 클래식이나 이런 좀 아날로그한 음악들, 그리고 템포가 빠르지 않은 음악들을 듣다가 아이돌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대비감이 엄청 강하고 그 대비감 속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제품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오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도 자연스럽고 그 음악들이 가지는 각각의 매력을 되게 잘 담아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뭔가 체크할 요소들을 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고음 빼고 다 만점을 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사실 쉐에라자드를 방문한 날 사운드캣에 가서도 이제 이어폰들을 막 들어봤어요. 가장 높게 점수를 줬던 건 U18S였고 그때는 조금 더 재밌게 들리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높은 오딘 쪽에 뭔가 관심이 쏠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을 때 오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기도 했었고요. 매물도 되게 활발하게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딘을 구매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음리니 시절에 구매한 제품, 그리고 리뷰어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이후에 이 제품을 바라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연도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솔직한 평가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딘 같은 경우에 제가 구매할 당시 평가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고 모난 데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메인이 되었던 건 정보량인데요. 그때의 기준에서 정보량은 어떤 거였냐면 안 들리던 것들이 많이 들린다, 새로운 게 들리는 횟수가 얼마나 많느냐로 정보량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한스 짐머 모로소스나 카이의 같은 곡들 들어보면 후렴구에 되게 낮은 저음에서 반복적으로 음과 일정한 약간 이압을 주는 구구구구궁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좀 피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그게 정확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같은 힘으로 내줘야 되는데 피치에 따라서 약하거나 강하거나 편차가 생기더란 말이죠. 오딘이 그런 게 없어서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되게 낮은 저음의 음들을 되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내줬고 선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절대 음감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저음이나 이런 것들이 롤오프 됐을 때 어느 음까지 난다는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스피커에서 미까지 소리가 나지만 그 아래 레, 도, 시로 내려가면 음이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재생이 안 되는 수준으로. 그게 이어폰, 헤드폰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게 쉽게 들리기 때문에 곡을 테스트할 때도 그게 한 번 들리면 되게 큰 감점 요소로 작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딘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놀라움을 줬었고 그 생각은 이제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시기에 바라본 오딘은 밸런스도 좋고 튜닝적인 완성도 자체는 괜찮은 제품이지만 저음의 양이 요즘 제품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고 부피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약해요. 요즘 제품들은 어쨌든 저음의 다이내믹을 좀 더 크게 뚜렷하게 재생을 하고 속도를 너무 느리진 않게 하거든요. 북 하는 표현, 그리고 그 표현 끝에 퍼져나가는 중저역이나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많이 잘 갖췄기 때문에 오딘만큼 깔끔한 음색은 조금 아니지만 대신 부피감이나 어떤 웅장한 표현에서는 훨씬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듣기에 오딘은 밸런스 나쁘지 않은데 좀 심심하고 저음의 표현이 약간 빈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어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중고로 한번 써보아도 나쁘진 않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단점은 AS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오딘은 약간 먹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판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오딘이 이제 기본 케이블이 2.5mm예요. 그래서 DAP를 제가 알아볼 때도 2.5가 반드시 들어간 DAP를 기준으로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던 게 SP2000T 그리고 그 다음에 서브로 드렸던 게 DX320X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소개할 제품으로 인해 둘 다 처분을 하게 됐지만요. 네, 다음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게 정체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잘 보이진 않네요. SP3000 카퍼고요. 구매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DAP일 것 같아서 조금 순위를 땡겨봤습니다. 이 SP30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케이스도 있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투명 케이스, 그리고 디그니스의 퍼플 케이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TPU 케이스, 그리고 겨울에는 가죽 케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헤드폰보단 이어폰을 많이 듣기도 하고 야외에서 음악을 상당히 많이 듣는 편이에요. 특히나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거나 작업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듣는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듣거나 사무실에서 듣기도 하고요. 그럼 구매하게 된 계기를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SP3000 같은 경우에는 헤라자드에 처음 입사하고 들었던 DAP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DAP였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음질 면에서는 확실히 다른 DAP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3000의 가장 큰 매력은 정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경의 적막감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의 DAP나 이런 것들은 좀 재밌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저음이랑 고음의 엔벨롭 진행이 조금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퉁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어쨌든 스펙트럼을 보면 저음과 고음이 같이 발생을 하잖아요. 같이 발생했다가 같이 이렇게 사라져 줘야 되는데 DAP마다 그 진행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제품은 저음과 고음이 같이 발생을 했는데 저음은 조금 오래 남고 고음이 먼저 사라져 버린다거나 하면은 남아있는 소리가 아주 미묘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깔끔하게 느껴지진 않는 거죠. SP3000 같은 경우에는 엔벨롭 진행의 통일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기본적인 해상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음질이 아주 좋고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인상 그리고 이 통일감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할 때도 종종 대역간 통일감을 말씀드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말을 하거나 드럼이나 타악기 같은 거를 칠 때 소리가 하나의 주파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 대역에 걸쳐서 소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대역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커버리면 그게 재미있을 수는 있겠으나 정확한 재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인상을 쉽게 주게 됩니다. SP3000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날로그하거나 따뜻하거나 여유 있는 그런 음악 감상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한 진행을 보여줬고 그리고 너무 드라이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어떤 제품들은 좀 건조한 느낌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대역에 대한 설명이나 엔벨롭이나 여러 해상도, 공간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소리 잔향을 좀 빨리 끊어내서 되게 속도감이 빠르거나 해상도가 좋은 것처럼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DAP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3000은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릴리즈의 표현이 엄청 많거나 길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재생이 되는 편이었고 다른 대역과의 통일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가장 리뷰하기에 적합한 DAP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제 제가 구매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리뷰에 가장 적합한 DAP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구매하게 된 경위는요. 제가 이제 카퍼 모델을 구하고 싶었어요. 이 휠 부분이나 이렇게 짧게 보이는 금색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카퍼 색상을 사고 싶었던 거고요. 카퍼를 이제 열심히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몇 번 만나 뵀던 이제 귀인분께서 쓰고 계시던 제품을 이제 팔아주시겠다라고 하셔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적절히 괜찮은 금액대에 상태가 매우 좋은 3000CP를 구하게 됐고 이런 RM1 같은 서브 기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것도 같이 주셔서 약간 풀 패키지를 되게 저렴하게 잘 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리뷰의 방향성도 조금 뚜렷하게 잡히고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톤을 띌 수 있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SP2000T랑 DX320X가 서로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기본은 2000T로 하지만 가끔 이게 맞나 싶을 때 320X랑 이제 비청해가면서 두 가지 인상을 좀 교집합을 찾곤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적합한 테스팅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3000원을 구매하고 나서 조금 더 리뷰에 대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어나일레이터 2023입니다. 이렇게 리칸민 사인도 들어가 있고요. 어나일레이터의 이제 좀 큰 매력 중에 하나가 투명한 이제 부피감 있는 레진 쉘 속에 있는 이 금색인데요. 이게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색이 어둡게도 보였다가 금색으로도 보였다가 하는 타입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면 상당히 은은하고 고급진 인상을 잘 주게 되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사진을 좀 예쁘게 찍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어나일레이터 2023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매장 MD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23년도 후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스픽님이 이제 검토용 샘플로 들어왔던 제품을 매장 MD 중에 이어폰 좋아하는 사람 몇 명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상태였어요. 근무하다가 잠깐 뒤쪽 창고로 들어가서 이제 이어폰을 들어봤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EST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 혹은 피에조가 들어간 제품들은 많았지만 고역대를 여유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에어리하게 재생하는 이어폰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에어리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선 8에서 이제 12kHz 사이 과정, 이제 8kHz의 대부분 이어폰이 피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초고역 초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고 아니면 적절히 유지를 해주는 제품들 혹은 상승하는 제품들까지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의 양이 재생되는 게 충분한지에 따라서 어떤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을 들을 때 탁 트여 있다는 인상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이상의 고역대 14kHz, 16kHz의 고역대 역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면 해당 대역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음악이 재생되는 도중에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12kHz나 등 그 주변부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튼 어나일레이터 2023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10kHz 전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표현량이 당대 이어폰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듣자마자 이렇게 투명하고 뭔가 릴리즈가 여운이 엄청 오래 남는 것 같은데 지저분하지 않고 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밖에 들어볼 시간이 없긴 했는데도 듣자마자 이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고 그때 저랑 이제 같이 들어봤던 MD님이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다녀오셨던 친한 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은 이제 18T를 쓰고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제품을 듣고 이거 너무 좋다. 그 어나일레이터 2023에 대해서 둘 다 엄청 호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펙트 오디오랑 그 다음에 라이미어스, 이제 엘리시안 어쿠스틱 랩스 세 브랜드가 와서 같이 행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매장 근무 MD다 보니까 뭐 이제 행사 관련된 걸 돕는 거죠. 뭐 제품 진열하는 거 갖다 주고 출석 체크를 돕는다거나 뭐 이런 걸 하다가 그리고 경품을 위한 퀴즈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시각장애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퀴즈가 음성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누군가는 이제 읽어줘야 그분이 풀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읽어드리게 됐는데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 제가 이제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뒤에서 들리거나 하면 잘 집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한쪽 약간 무릎을 꿇고 그분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책상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참석했던 해외 관계자분이 되게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아까 그 모습 봤는데 좀 인상적이었다. 제품 하나를 좀 저렴하게 특별한 가격에 해주고 싶은데 혹시 원하는 제품이 있냐? 라고 해서 이제 어나일레이터 2023을 말씀드렸고 이게 아시다시피 제품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주문이 막 밀려있고 그랬어요. 저도 1, 2차 때 못 받고 3차 제품이 올 때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국내에 풀린 시점보다는 조금 늦게 이 제품을 실제로 수령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다음 행사 때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박스에 사인을 받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어나일레이터는 제가 이제 오래 써보면서 여러 리뷰에도 등장을 했고 실제로 제가 직접 편집했던 첫 리뷰 영상이 어나일레이터이기도 합니다. 애착이 상당히 많은 제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어나일레이터 리뷰를 보고 쿠엘님을 알게 됐다. 그 리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뭔가 열정이나 이런 걸 느꼈다라고 좋게 봐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저한테는 이제 되게 소중한 기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이 기기가 유저분들과 소통하는 여러 계기가 돼준 부분에서도 정말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기기가 아닌가 싶고요.
제품 사운드 설명을 한번 해야겠죠. 아까 오디는 전형적인 W 사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제품은 U자형이에요. 그래서 중역대 전반이 조금 물러나 있고 저음의 어떤 표현이나 고역대 표현이 좀 강조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 강조의 지점이 조금 더 양 끝단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낮은 저역대의 표현이 뚜렷하고 중저역 양이 충분하며 고역대 같은 경우에는 고역대 전반이 뭐 어둡거나 하지 않지만 특히나 초고역으로 갈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좀 재밌는 제품입니다. 중역대도 물러나 있지만 그렇다고 보컬 베킹이 심하거나 혹은 어떤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착색감이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착색감은 톤업이 될 수도 있고 톤다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역대 표현이 너무 잘 안 되는 제품들, 특히나 중고역대 표현이 좀 억제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착색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날레이터는 상당히 톤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톤 밸런스를 말씀드릴 때 톤이 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잘 제어되어 있어도 톤 밸런스가 좋다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톤에는 항상 해외 리뷰도 그렇고 좋은 점수를 받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현역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제품이 소비자가도 상당히 저렴했던 편이고 그리고 DD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ESG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괜찮은 모범 답안을 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이거나 재밌는 타입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급진 음색과 자연스러운 그리고 풍미 있는 사운드에 특히나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제품을 평가를 할 때 보통 이제 가점씩 하나 그리고 감점씩 하나를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점식은 이 제품에서 제가 들으면서 좀 깐깐하게 체크를 했을 때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점수를 내린 결과이고 반대로 이제 가점식은 이 제품이 이런 표현이 진짜 탁월하구나 다른 이어폰에는 없는 표현을 해주는구나 하면은 이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오딘 같은 경우에는 가점보다 감점식에서 좀 더 점수가 높았던 제품이고요. U18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어나일레이트 2023 같은 경우에는 감점식보다는 가점식에서 조금 더 매력을 발휘했던 제품이고요. 뭐 이 제품 역시 앞으로 쭉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렴하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뭔가 중고로 팔기에도 조금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어나일레이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